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총 파업에 대한 일정을 앞두고 노사 간의 극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6%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금일 30만을 터치하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간에도 올려드렸고 함께하고 계시는 정보 방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되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윗 구간에서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 차례 눌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영상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상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50만 가자.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이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벽간에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4월 FOMC에 대한 의사록에 대한 공개 일정과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FOMC 의사록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까? 보시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매파적인 스탠스로 전환이 됐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에 따라서 글로벌 채권에서 투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30년물에 대한 금리를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5%를 돌파하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 금리가 1%의 변동성만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채권에 투자된 자금이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보다도 더 큰 자금을 가지고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만 올라가도 수천조에 달하는 이 자금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십조에 달하는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금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환율을 보더라도 여전히 1,5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외인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5월 22일에 일본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본의 10년물에 대한 이 금리를 보더라도 2.7%를 지금 돌파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CPI의 결과치에 따라서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까지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는 일본의 금리가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지금 3%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 제로금리였을 때 이들이 자금을 끌어다가 전 세계에다가 투자를 해놨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 육박하는 이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투자됐던 자금을 청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금을 갚으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2002년도에 15%, 2008년도에 56%, 16년도에 10%, 20년도에 35%에 달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우려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연준 의장에 대한
이 교체 일정까지도 다가오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6% 폭락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취임한 인물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인데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최근에 CPI라든지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언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분봉으로 체크해봤을 때 이 윗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30만 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윗구간에서 한 차례 비중을 조절해 놨다가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다시 1조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2조 3천억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당장에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따라 붙었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래 구간에서 또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하는 엇박자 타는 이런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부터 따라오실 분들은 최소한의 제가 이런 구간에서 비중 축소와 아래 구간에서의 이런 지지 구간을 체크하고 나서 대응에 대한 분들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제 개인 번호니까요.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거고요. 곧바로 여기부터 초대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는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소라 그럴 수가 있는 만큼 공유해 주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좋다라고 하는 거 누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핵심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보시면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러한 결과치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등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보시면 또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엄청난 이 변동성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두 차례 연속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실적 이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당장에 지금부터라도 매도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의 정확한 이 매도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최소한 우리는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의 선물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들이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쇼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도 뒤따라가서 하락하고요. 롱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지수도 뒤따라가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5조 7천억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가 현재 마이너스 2조 4천억까지 8조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미리 선물에서 하락에 베팅해 놓고 나서 현물에서 40조 이상의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45조 원을 매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비중 조절만큼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일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냥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두 달 동안에 수익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비중 조절했을 때 이 변동성만 하더라도 30% 이상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40%에서 6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의 내일장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CPI 발표, 그리고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분들, 채권에 대한 금리와 그리고 환율을 보더라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이 데이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장이라도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의 우리가 대응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께서는 삼성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처럼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해야 될 자리를 놓쳐가지고 수익 볼 것도 손실 보고 매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다가 하다가 빚까지 쌓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들 얼굴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면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회사 일 하시다가 자영업 하시다가 그리고 가정일 하시다가 이거 실시간을 보면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움직임 한 번만 나와도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하는 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마음에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을 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진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